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제목은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이 나라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글이 나올까? 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필리핀에서 보기 드문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두테르테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필리핀의 마약 범죄자들이 자수를 위하여 경찰서를 찾아와 줄줄이 줄을 선 것이다. 두테르테는 경찰에 마약상은 죽여도 좋다라고 격려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경찰은 이미 마약상 60명 이상을 현장 사살했다. 이에 겁먹은 마약 범죄자들이 경찰서 문전에 장사진을 친 것이다. 범죄자들에 의해 당신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저항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사살하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할 일을 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1000명을 죽인다고 해도 나는 당신들을 보호할 것이다. 범죄로 아이들을 망치면 내가 죽일 것이다. 내 나라를 망쳐도 내가 죽일 것이다. 총알도 아깝다. 강력범은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마약 매매에 연루된 경찰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부패한 언론인들은 죽어 마땅하다. 범죄자 10만 명을 처형한 뒤 마닐라만에 던져 물고기가 살찌게 할 것이다. 두테르테의 강경한 발언은 일반 국민들이 들어도 오싹할 정도이다. 하물며 범죄자들만이 듣게 된다면 오줌을 지리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마피아 두목의 발언이라고 할 정도로 험악하다. 그만큼 필리핀은 범죄가 만연한 나라로 후진국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두테르테는 범죄 척결로 국가 개조를 하고 싶은 것이다. 1960년대 필리핀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국이었다. 국내 최초의 도움형 체육관으로 알려진 장충체육관은 선진 기술을 가진 필리핀 기술자들이 건축했고,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우리나라를 필리핀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소원이었다. 1966년 동남아 순시를 나섰던 박정희는 필리핀으로부터 방문 불가 통보를 받았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였다. 가난한 나라, 힘이 없는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선진국 필리핀 대통령에 푸대접을 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박정희는 절치부심하며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두고 보자. 10년 내에 우리는 선진국이 되고 필리핀은 후진국으로 남을 테니. 박정희가 필리핀의 냉대를 받은 후 두 세대가 흘렀다. 박정희의 예언대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의 위치로 부상했지만 필리핀은 세계 최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외국의 가정부로 나간 필리핀의 아녀자들은 수십만 명이 넘고, 필리핀의 남자들은 지폐 몇 장에 청부살인을 마다하지 않는다. 범죄와 마약이 넘쳐나는 게 현재의 필리핀이다.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의 두테르테를 보면서 전두환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에는 이승만의 민주체제의 건국과 박정희의 혁명이라는 두 개의 바탕이 있었지만, 경제 성장에는 전두환의 범죄 척결도 일조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두환 시대에 가장 높은 것은 경제 성장률이었고, 가장 낮은 것은 범죄 발생률이었다. 전두환은 전국의 불량배들을 삼총교육대에 잡아들여 순화교육에 나섰고, 사이비 언론들을 정리하는 언론 통폐합을 단행했고, 지금 두테르테가 외치는 범죄자 사살, 부패 공무원과 부패 언론인을 사형시키겠다는 경고는 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미 옛날에 한국에서 한때 시행했던 정책들과 다름이 없다. 범죄가 없어지고 사기꾼들이 없어지자 사회가 안정되고 기강이 바로 잡히면서 경제는 비약적 발전을 했다. 그 시절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0%를 넘기며 성장률로는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범죄 발생률 1% 미만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 달성했다. 한 세대가 흘렀다. 현재 경제적 풍요를 제외한다면 모든 면에서 한국은 필리핀을 닮아가고 있다. 허위와 위선이 판치고, 진실은 패배하고, 선동이 승리하며, 정치인들은 사익을 탐하고, 학자들은 논문 표절을 하고, 사회 지도층은 거짓말에 곡학아세를 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양아치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 이 시대에 정작으로 두테르테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다. 두테르테가 한국의 대통령으로 와서 거짓말하는 정치인, 탈루하는 경제인, 표절하는 학자들, 선동하는 언론인들, 가면 쓰고 민주주의 갉아먹는 종북자들, 폭력 데모하는 빨갱이 등 10만 명 이상을 처형한 뒤 한강에 물고기 밥으로 던져준다고 하면 어떨까? 대한민국 경찰서에도 정치인과 교수들, 가짜 민주주의자들이 장사진의 줄을 설까? 대한민국에도 두테르테가 나타나 허위와 날조를 척결하고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글쓴이는 비바람 이렇게 쓰셨는데요. 뭐 100%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은 많죠. 저도 뭐 일부 동의를 안 하는데, 일단 두테르테가 오죽하면 이제 이분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두테르테가 이제 그 반민주적인
정치를 하고 파렴치한 정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범죄를 이렇게 아주 가혹하게 처벌해서 범죄를 줄여놓은 거, 요건 또 사실인데, 이분의 글은 그거예요. 두테르테 같은 대통령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양아치 같은 언론인들, 정치인들, 뭐 사회 지도층들이 많으니 좀 전두환 대통령이나 두테르테 같이 강하게 좀 왕창 좀 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왜냐하면 오죽하면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분도 진심은 두테르테 같은 사람을 원한다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요, 비유법으로. 그런데 이분의 말 중에서 그 일리 있는 얘기는 범죄를 그때 줄이고 전두환 대통령의 그 업적 중에 하나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아주 높았고. 그러나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그 포갑 정치를 한 거는 또 과도 있죠. 언론 탄압도 좀 한 거 과가 있고. 그러나 그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하는 또 그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찬반이 있는 거고. 하여튼 지금 오죽하면 전두환 같은 사람 나라서 좀 싹 쓸어버리면 안 되나, 이런 바람들 다 해요. 오죽하면 너무 야당이 무기력하고 언론들이 보도해야 되는 거 보도 안 하고, 부정선거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싸워야 될 야당이 저기 무기력하고, 뭐 혁명전사처럼 일어나야 될 대학생들이 침묵하고 있고, 그럼 이거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거냐, 답답하니까 오죽하면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진짜 박정희 대통령 같이 강단 있고 그런 분이 혁명하는 마음으로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그것을 이제 윤석열 현상, 최재형 현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그 문재인하고 맞짱 뜨면서 법치를 살리겠다, 나라를 세우겠다 하니까 거기에 그대로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 같이 훌륭한 혁명가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의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그나마 윤석열한테 희망을 걸고, 최재형 그 인품에 희망을 거는데, 저 윤석열이 이제 수사로 사글이다.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사글이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냥 신적폐 싹 그냥 법대로 처벌해서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깜빵에 다 보내고 그냥 전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테르테 같이 막 죽이고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하고 감옥에 그냥 싹 쳐넣었으면 좋겠어요. 전두환 그래도 그 양반의 그 과감한 배짱, 과단한 결단, 이런 거는 좀 사나이답죠. 그런 거 좀 잘못된 점은 좀 빼고 그런 것만 좀 이렇게 따올 수 없나? 박정희의 혁명가적 그 기질, 그다음 멀리를 내다보는 해안, 그다음에 이승만의 그 우리나라의 체제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야만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 될 수 있다는 그 해안과 그 정치 철학, 이거 장점들 싹 따가지고 그냥 또 전두환같이 과감하게 우물가에서 숭늉을 바래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기대를 걸고 윤석열, 최재형에 한번 걸어봅시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